지금 이 영상을 누르신 분들 중에는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을 겁니다. 미국 시장은 결국 오른다더라. S&P 500 ETF만 꾸준히 사 모으면 언젠가는 편안해질 수 있다더라. 그래서 큰 결심을 하고 매달 월급에서 돈을 떼어 S&P 500 ETF를 사기 시작하셨겠죠. 그 선택 자체는 정말 잘하셨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급등주를 쫓아다니며 계좌를 들여다보던 생활에서 벗어났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절반은 성공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불편한 이야기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S&P 500 ETF에 투자한 사람들 중 대부분은 결국 실패합니다. 상품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미국이 망해서도 아닙니다. 투자자 본인이 견디지 못해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숫자부터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S&P 500 지수의 평균 수익률은 연평균 약 10% 수준이었습니다. 이 말만 들으면 가만히 들고만 있어도 자산이 매년 꽤 빠르게 불어났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S&P 500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의 실제 평균 수익률은 그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시장은 열을 줬는데 우리는 5만 챙긴 셈입니다. 나머지는 어디로 갔을까요? 수수료 때문도 아니고 세금 때문도 아닙니다. 사라진 건 우리의 판단과 감정입니다. 사람들은 장기 투자를 말합니다. S&P 500은 10년, 20년 들고 가야 한다고 말하죠. 하지만 실제 행동은 다릅니다. 예전에는 주식을 평균 몇 년씩 보유했습니다. 정말로 묻어두는 투자였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스마트폰으로 언제든 사고 팔 수 있는 시대에서 평균 보유 기간은 고작 몇 개월 수준입니다. 노후 자산을 만든다면서 우리는 사실상 편의점에서 물건 고르듯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버틸 수 있습니다. 수익률이 조금 낮아지는 정도니까요. 진짜 무서운 건 아예 시장에서 떠나버리는 사람들입니다. 큰 위기가 올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글로벌 금융위기였습니다. 그 시기에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주식을 모두 팔아버린 사람들 중 상당수는 시장이 회복된 이후에도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손실을 본 게 아닙니다. 자산이 자랄 수 있었던 평생의 시간을 잃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다를 거야. 떨어지면 더 사면 되지. 하지만 그 말은 아직 진짜 하락장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말입니다. 진짜 폭락이 오면 이성은 생각보다 쉽게 마비됩니다. 뉴스에서는 미국 경제가 끝났다고 떠들고 계좌에서는 내 연봉에 맞먹는 돈이 눈앞에서 사라집니다. 그 상황에서 추가 매수를 외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사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종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어떻게 살아남느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투자를 시작하면서 가장 크게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목표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부자가 되고 싶다. 돈 걱정 없이 살고 싶다. 이건 목표가 아니라 막연한 바람에 가깝습니다. 목적지가 없는 바에는 파도가 조금만 세져도 방향을 잃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은퇴 후에 얼마가 필요할까?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4% 법칙입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핵심은 단순합니다. 은퇴 시점에 모아둔 자산에서 매년 약 4%씩만 꺼내 쓴다면 자산이 쉽게 고갈되지 않는다는 여러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걸 아주 쉽게 바꾸면 이렇습니다. 내가 1년에 쓰는 생활비에 25을 곱하면 필요한 자산 규모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300만 원이 필요하다면 1년이면 3,600만 원입니다. 여기에 25을 곱하면 약 9억 원입니다. 조금 더 여유롭게 한 달에 500만 원을 쓰고 싶다면 필요한 금액은 약 15억 원입니다. 이 숫자가 중요한 이유는 꿈을 현실로 바꿔주기 때문입니다. 막연한 100억 부자가 아니라 9억 원이 목표가 되는 순간 투자는 도박이 아니라 계획이 됩니다. 얼마를 모아야 하는지 알면 얼마를 투자해야 하는지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S&P 500이 연평균 10% 수익을 준다는 말은 매년 꾸준히 오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해는 크게 오르고 어떤 해는 크게 떨어집니다. 그 결과를 평균 내면 10%가 되는 겁니다. 즉 계좌가 반토막 나는 시기는 피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최고점 대비 절반 이상 빠진 적도 있었습니다. 이걸 퍼센트로 들으면 실감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열심히 모은 1억 원이 어느 날 4천만 원대로 줄어든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차 한 대 값이 눈앞에서 사라진 겁니다. 게다가 이 일은 하루 만에 끝나지 않습니다. 몇 달, 길게는 1년 넘게 조금씩 계좌를 갉아먹습니다. 오늘은 조금 오르는 것 같다가 다음날 더 크게 빠집니다. 이 과정이 사람을 가장 괴롭힙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바닥 근처에서 버티지 못하고 떠납니다. 이게 개인 투자자 수익률이 낮아지는 진짜 이유입니다. 머리로는 장기 투자를 이해하지만 마음이 공포를 이기지 못합니다. 인간의 뇌는 손실을 이익보다 훨씬 더 크게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멈추기 위해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옵니다. 시장에서 가장 크게 오르는 날들은 대부분 폭락 직후에 찾아옵니다. 공포를 못 이기고 떠난 바로 다음에 시장은 방향을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투자는 타이밍 싸움이 아니라 버티는 싸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작정 참으라는 말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내가 왜 이 투자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목표입니다. 9억 원이든 15억 원이든 숫자로 정해진 목표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 과정에서 반드시 큰 하락을 겪는다는 사실을 미리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하락은 실패가 아니라 투자의 비용입니다. 높은 수익률에는 반드시 변동성이 따라옵니다.
변동성은 리스크이기 이전의 가격입니다. 그 가격을 치르지 않고 장기 수익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락장이 오면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의 흔들림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반드시 지나가야 할 구간이다. 시장이 공포에 빠질수록 계획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뉴스가 아니라 내 목표 숫자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 쉽지 이걸 실제 하락장에서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투자해 본 사람은 다 압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계좌를 닫아두라고 말하지만 손은 자꾸 앱으로 갑니다. 혹시 지금도 하루에 몇 번씩 계좌를 열어보고 계신가요? 오를 때는 괜찮습니다. 문제는 떨어질 때입니다. 하락장은 돈보다 먼저 마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조언이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버텨라, 존버해라, 장기 투자다. 이 말들은 맞지만 막상 계좌가 마이너스 30%를 찍으면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정말로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투자 계좌를 생활 계좌와 완전히 분리하는 겁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월급이 들어오는 통장 카드 값이 빠져나가는 통장 비상금 통장, 이 세 개와 투자 계좌는 물리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완전히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락장에서 사람이 무너지는 순간은 이 생각이 들 때입니다. 이 돈으로 지금 당장 생활이 흔들리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드는 순간 장기 투자는 끝났다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투자 계좌에 들어가는 돈은 없어져도 오늘 내 삶이 흔들리지 않는 돈이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을 오해합니다. 잃어도 되는 돈으로 투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잃어도 버틸 수 있는 구조로 돈을 나눠 놓으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투자 빈도를 자동으로 만드는 겁니다. 의지로 버티겠다는 생각은 하락장 앞에서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그래서 의지가 개입될 여지를 아예 없애야 합니다. 월급날 다음날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만드십시오. 금액은 작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내 기분과 상관없이 계속 시장에 남아있게 만드는 겁니다. 하락장일수록 이 자동 투자가 여러분을 살립니다. 왜냐하면 싸질 때 더 많이 사는 구조가 저절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계좌를 보는 기준을 바꾸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총 금액을 봅니다. 그래서 더 괴롭습니다. 대신 보셔야 할 건 보유 수량입니다. 오늘 얼마가 빠졌는지가 아니라 내가 이 자산을 몇 개 가지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하락장은 수량을 늘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시간입니다. 이 시점을 손실의 시간으로 보느냐, 축적의 시간으로 보느냐가 결과를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네 번째는 정보를 차단하는 겁니다. 이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하락장이 오면 세상에 있는 모든 뉴스가 다 나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경제 망했다, 미국 끝났다, 이번엔 다르다, 이 말들은 매번 반복되어 왔고 매번 틀렸습니다. 뉴스를 본다고 해서 하락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대신 불안만 키울 뿐입니다. 그래서 기준을 정하십시오. 큰 이벤트가 아닌 이상 계좌는 한 달에 한 번만 봅니다. 그날은 투자 점검일이지 판단의 날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는 미리 포기선을 정해두는 겁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의외로 안 하는 부분입니다. 나는 계좌가 마이너스 몇 %까지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다. 이 선을 하락장이 오기 전에 정해두셔야 합니다. 이미 떨어진 다음에 정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포기선은 나를 지키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 선 안에서는 아무 결정도 하지 않는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투자를 내 인생의 전부로 만들지 마십시오. 계좌가 인생이 되는 순간 판단은 반드시 망가집니다. 운동을 하십시오. 잠을 잘 자십시오. 일상에 집중하십시오. 시장은 여러분이 쳐다보든 말든 자기 갈 길을 갑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위에 끝까지 올라타 있는 것뿐입니다. 거장들도 똑같습니다. 다만 그들은 흔들리는 순간에 무엇을 할지 이미 정해놨다는 점이 다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설적인 투자자들은 멘탈이 강해서 폭락이 와도 아무렇지 않다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그들도 불안해하고 그들도 공포를 느낍니다. 차이는 하나입니다. 공포가 올라오는 순간 감정이 아니라 미리 만든 구조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워런 버핏부터 보겠습니다. 버핏은 늘 말합니다. 시장이 불안할수록 가격이 아니라 가치와 현금을 보라고요. 중요한 건 이게 태도가 아니라 운영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버핏이 이끄는 회사는 항상 충분한 현금을 남겨둡니다. 이 돈은 수익을 더 내기 위한 게 아니라 폭락장에서 숨 쉴 수 있게 해주는 산소통 같은 역할을 합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자산을 던질 때 그때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이 현금에서 나옵니다. 즉 버핏은 하락장을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하락장을 전제로 설계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레이 달리오입니다. 달리오는 한 방향에만 베팅하지 않습니다. 경기가 좋아질 때 유리한 자산과 나빠질 때 버티는 자산을 처음부터 섞어둡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내가 틀려도 망하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이 좋을수록 확신이 커지고 한쪽으로 몰아넣기 쉽습니다. 하지만 거장들은 그 확신을 가장 경계합니다. 시장은 확신이 클수록 반대로 움직인다는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달리오의 전략은 수익 극대화보다 생존 극대화에 가깝습니다. 세 번째는 존 보글입니다. 보글은 말했습니다. 시장을 이기려 하지 말고 시장에 남아있으라고요. 이 말이 강력한 이유는 그가 이 원칙을 상품 구조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자동 분산, 자동 장기, 보유 개인이 타이밍을 재지 못하게 처음부터 설계해 둔 겁니다. 거장들은 사람이 실수할 걸 알기 때문에 의지가 아니라 환경으로 실수를 막습니다.
네 번째는 피터 린치입니다. 린치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잃는 이유는 종목을 못 골라서가 아니라 중간에 그만두기 때문이라고요. 그만둔다는 건 공포를 못 이겨 바닥에서 파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린치는 복잡한 분석보다 내가 왜 이걸 샀는지를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락장에서 그 문장이 나를 붙잡아 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거장들의 공통점은 겁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겁이 나도 망하지 않도록 미리 구조를 만들어 둔 겁니다. 현금을 남기고 자산을 나누고 장기 보유가 자동으로 유리해지게 하고 이유를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이걸 개인에게 맞게 바꾸면 이렇습니다. 버핏의 현금은 비상금 통장입니다. 생활비 몇 달치만 분리해둬도 폭락장에서 팔 이유가 줄어듭니다. 달리오의 분산은 투자 비중 규칙입니다. 한 자산에 인생을 맡기지 않는 겁니다. 보글의 시스템은 자동이체입니다. 내 기분이 개입하기 전에 투자가 실행되게 만드세요. 린치의 한 문장은 휴대폰 메모장에 적어두면 됩니다. 나는 은퇴 자금으로 투자한다. 나는 하락을 비용으로 받아들인다. 폭락장이 오면 뉴스보다 먼저, 계좌보다 먼저 그 문장을 보십시오. 결국 투자는 비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흔들리는 날에도 같은 행동을 반복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거장들도 두렵습니다. 다만 두려움을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이깁니다. 우리도 그 구조를 그대로 가져오면 됩니다.